반갑습니다. 이정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에서 스마트 상점으로 성공한다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사몰과 그리고 오픈마켓 그리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자사몰의 다양한 어떤 형태들을 좀 구축하는 절차, 왜 해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 등을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오픈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등록, 런칭하는 기준으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내 상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쇼핑몰을 가지고 운영하는, 어떻게 하면 운영하는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또 절차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익숙하게 만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목표는 자사몰 구축해야 되는 이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픈마켓과 자사몰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좀 선을 그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포인트인 스마트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방법 17단계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저희가 짧은 관계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영상 녹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다시 한번 둘러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커리큘럼 보시면 창업 준비에서 내 쇼핑몰 판매 전략까지 1번에서 17번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창업 전략 부분에서 창업 준비가 가장 많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팔고 있는 아이템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정확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적절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또는 이게 또 가능한지를 아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쇼핑몰 시스템 세팅은 어느 정도의 장비가 있으면 실제로 쇼핑몰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또 환경 자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쇼핑몰 가입하셔야 되죠. 가입하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카페24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가입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카페24 솔루션이 무료예요. 모든 게 다 무료예요. 우리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상품 자체가 모형이든 유형이든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주문하지 않고는 판매가 요즘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듯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거래 자체가 전자상거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쇼핑몰을 우리 가입 다 하셨다면 이제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상품을 등록하고 쇼핑몰을 예쁘게 바꾸고 그래서 상품 등록하는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전에 얘기 드렸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좀 해 드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1000개, 2000개가 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1000개, 2000개를 다 올릴 필요는 맞아요. 없어요. 그 중에 내가 타겟팅을 좀 잡고 그 상품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선별해서 그 상품의 전문몰을 만드는데 좀 집중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구축인데 아마 기사업자가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또는 법인에서 어떻게 전환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시고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맞추시고,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거, 즉 전자상거래업을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 부분들을 다 한번 해소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이 뭐죠? 광고예요. 사실은 광고가 오늘 수업 마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팔라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이걸 홍보를 해야 되지?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17번의 광고는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 자, 잠깐 제 소개하면 저는 한사대학교에서 스마트 경영학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근데 오늘 교육은 교수 입장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뿌쭈와 주얼리라고 주식회사 뿌유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쇼핑몰을 운영해 본 경험을 해본 절차를
또 해본 전략을 여러분과 좀 공개해서 나눔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온라인으로 내가 물건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또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서 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픈마켓하고 자사몰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운뚝 떠오르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옥션, 쿠팡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오죠. 근데 아마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 이거는 쇼핑몰이 아니었구나. 맞아, 이거는 쇼핑몰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분류부터 먼저 하시고 절차적으로 제가 17단계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마켓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전부 다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충성 고객 없이 내가 계속 뭔가를 홍보를 한다. 이거는 너무 힘든 얘기겠죠.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오픈마켓 보시면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이런 5가지 정도를 국내에서는 오픈마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마켓은 사실은 솔루션만 가지고 있는 거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곳은 아니죠. 입점을 해서 우리가 물건을 런칭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번 달에 물티슈를 하나 샀어. 어디서?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에서 물티슈를 하나 샀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제가 물티슈가 떨어져서 다시 사야 된다면 당연히 또 이마트 가서 물티슈를 사겠죠. 누군가가 저한테 아마 물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저는 이거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온라인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분이 이거 어디서 샀어? 나 이거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혼란이 되지 않나요? 우리는 고객들은 나한테 물건을 구매한 게 아니라 어디서 구매하게 된 거죠?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옥션에서 구매하신 거야. 이마트에서 구매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객들이 재구매가 굳이 나를 찾아서 다시 그 많은 상품들 중에 나를 찾아서 나한테 다시 재구매할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템 아니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트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뭐 인터파크나 11번과 마찬가지 고객들이 들어오면 이 고객은 A라는 고객은 저번 달에 A라는 제품을 구매했네? 이 제품보다 비슷한 제품이나 1+1 제품이나 프로모션 제품을 또 추천하게 돼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지? 광고는 내가 했는데, 판매는 내가 했는데, 재구매 홍보도 내가 했는데 이게 다른 데로 이탈될 확률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온라인으로 내가 물건을 준비하거나 판매하는 입장에서 처음 시작을 오픈마켓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실제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시는 분 보시면 정말 꾼들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나 아니면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소량 물건을 정상적인 가격 아니죠.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세일에, 프로모션에, 할인에, 적용에 이거 전부 다 내 마진에서 빠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면 실제로 판매는 됐는데 매출은 되었는데 뭐야 이거 돈이 없잖아. 이런 경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해외 오픈마켓. 제가 이 다음에 바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화면에 보이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알리바바, 라쿠텐 이런 거 전부 다 이것도 국내에서 옥션이나 지마켓처럼 오픈마켓이었구나. 맞아요. 얘들도 오픈마켓이에요. 그러면 뭐지? 국내에서도 제가 어렵다고 얘기 드렸었잖아. 그런데 해외 글로벌 시장 230개 국가의 70억 인구에다가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시작 스타트부터 해외 오픈마켓에 진행을 한다? 너무 무모한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내 기준에서 언제쯤 내가 해야 되겠다 기준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모바일 기반으로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진행할 때 운영하시는 겁니다. 사실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업체도 사실 판매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쿠팡 아침 배송 좋죠. 요즘 쿠팡 아니라 뭐 어디서든 다 하기는 해요. 예, 근데 아침 배송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늘 주문했는데 바로 온다. 또는 아침에 내 현관문 앞에 제품이 있다. 너무 좋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끔찍한 일이지 않나? 그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아침에 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쿠팡 물류센터나 각 어떤 소셜 커머스에 물류센터가 있을 거야. 물류센터에 이분들이 아마 계산한 값이 있어요. 3개월 정도 평균 2만 개가 정도 나가는구나. 그러면 저한테 아마 이런 연락이 올 거예요. 2만 개 정도를 저희 물류센터에 입고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거 팔리는가 보다. 라고 저는 엄청 좋죠. 결론적으로는 3개월 동안 그렇죠. 돈이 묶여요. 이거 판매가 되고 정산이 되거나 정산도 바로 되는 거 아니죠? 한두 달 정도 걸리죠? 정산되고 들어오는데 길면 3개월에서 아주 길면 6개월까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소셜 커머스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제가 판매를 하시려면 정말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지 않고는 아예 노크 자체도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 얘기한 오픈마켓이나 소셜적은 이런 쪽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GS나 CJ, 신세계,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종합 쇼핑몰이고 사실 대기업에서 종합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는 어떤 타겟팅 상품이 들어간다면 한 부분에 그냥 입점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서는 아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인 중소업체에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또는 종합 쇼핑몰에서 월 매출 마감이라는 기준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입점됐다가 3개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 쫓겨나듯이 나와요. 단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A라는 이 상품 CJ몰에서 판매했던 상품이야. 이 목적 아니시라면 저도 종합쇼핑몰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았네? 얘네들 뭐지? 66걸스, 스타일란다, 마켓, 이거 전부 다 뭐냐면요, 바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자사몰이에요. 이게 내 쇼핑몰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일 있죠. 쇼핑몰 하신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네이버에서 뭐뭐뭐뭐 치세요. 그러면 저희 쇼핑몰이 나옵니다. 이게 맞지. 쇼핑몰 한다면 어디서 바로 옥션에 들어가면 이거 말이 안 돼요. 그죠? 고객이 나한테까지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나 나머지 타사몰 같은 경우에는 이탈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러네. 내 쇼핑몰, 자사 쇼핑몰을 하나 만들고 나서 내가 전략적으로 오픈마켓에 물건을 한두 개씩 어떤 시즌에 따라서 내가 물건을 올리는 거는 오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사몰이 없이 계속 뜨내기 형식으로 여기 집적 저기 집적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온라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물건 갖고 가서 팔고 철수하고 팔고 철수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은 그렇게 해주면 충성 고객이 없으면 마케팅 비용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고객이 고정적으로 오실 수 있는 것 뭐죠? 네이버에서 뭐 치세요 하면 딱 누구만? 그렇죠. 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몰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픈마켓 자사몰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자사몰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등록하고 혹시 이것도 뭐 호스팅 비용 이런 거 뭔지 모르겠는데 월 사용료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이 자체를 제가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창업 준비부터 전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대간소철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전체 이렇게 하면 쇼핑몰 하나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내가 오프라인으로 10년을 했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창업이에요, 창업. 온라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전에 했던 거 머릿속에 싹 지우세요. 하나도 안 먹혀요. 동네 장사였잖아.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최소로는 국내, 최대로는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조금씩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업 계획서 관리 열고 10년, 두 번째 아이템 선정, 세 번째 거래처 확보, 네 번째 쇼핑몰 운영 계획 관리 열고 5년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계획서 10년.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표님들 왜 쇼핑몰 하려고 하세요? 대표님들 왜 사업하세요? 저는 뜻한 바가 있어서 어떤 뭐 다 좋아. 근데 결론적으로 딱 얘기 드리면요. 저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 거의 지금 30년째 넘게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했는 거죠. 제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거야. 돈 버는 목적 외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그거죠. 이윤 추구가 1차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뒤에 플러스 나머지 좋은 일이에요. 내 그릇이 넘치지 않고 나서 다른 일을 한다? 이거는 딴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즉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월 매출 얼마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 목표에서 기준점 내가 잡는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좀 선정을 한번 해볼 거야. 어떤 거 판매해야지 가능하지? 그런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한번 해볼 텐데 아이템은 여기 나온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잘 아는 제품, B2B, 라이프 사이클, 저가 고가, 재구매, 제품 배송, AS 문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만일에 저는 지금 벌써 아이템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 팔아야 돼요. 그러면 타겟팅을 잡아야 되고요. 온라인 쪽으로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좀 선별을 좀 할 거야. 내가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는 1000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 온라인으로는 요거 한 5개 정도를 좀 전문몰로 내가 한번 팔아보고 싶다 했을 때 아이템을 어떻게 선점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대표님 혼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 상품을 사진을 찍고 편집을 해서 올린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잘 아는 제품,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가장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제품들을 메인 상품으로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고객은 나한테 질문을 하지 다른 데 볼 수 없잖아. 고객이 어떤 질문을 왔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아니지.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거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뭔가 소통이 되실 수 있는 내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익히 내가 잘 아는 제품으로 진행을 하시면 고객들이 친구가 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두 번째 B2B는 뭐냐 하면요. 이왕이면 내가 만들고 내가 뭔가를 진행을 하지 마시고 A라는 상품은 자사 상품이라면 나머지 1000개의 상품은 다른 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런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대기업에서 모든 상품을 대기업 자체가 다 만드는 거 아니죠. 브랜드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내 상품을 다 몽땅 100개, 200개, 1000개를 제조하고 개발하고 상표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온라인이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마진을 먹는 마진 폭이 내 사업의 메인입니다. 즉 메인 상품 하나를 내가 판매를 하고 있다면 나머지 보조 상품이나 나머지 서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물건을 사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괜찮은 쇼핑몰이나 또는 괜찮은 어떤 샵이 있다 그러면 그런 샵들을 런칭해서 내가 수입에 좀 창출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라이프 사이클은 보통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쇼핑몰 한 5년 하다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저희는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 보시면 한 개의 상품만 끝까지 가는 거 아니죠. 새로운 상품 계속 런칭을 하고 있죠. 그분들은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희가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은 마찬가지 유통업이에요. 그렇죠. 예. 즉 다시 말해서 내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을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로 돌아가면서 판매하는 게 좋아. 나는 장사 잘 되는데 그대로 판매하고 싶은데 그거는 대표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업체, 대기업이 보통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무슨 말이야? 매출은 뜨는데 마진이 없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제가 라이프 사이클은 3년에서 5년 정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가고 고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거의 대부분 저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고가예요. 쇼핑몰은 고가 판매하셔야 돼요. 저가, 우리 오픈마켓은, 이 말은 이해되시죠? 오픈마켓은 저가 판매하는 게 맞아요. 자사몰은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백화점에서 저가 판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메인 상품
또는 고가 상품을 기본 타겟팅을 주셔서 그 상품이 메인으로 되실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상품이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A라는 상품이 제일 비싼데 이 상품을 메인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상품이 메인이고 중가나 저가를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인 상품을 고가로 두셔야지만 나머지 중가하고 저가 상품이 팔려요. 저가 상품을 메인으로 두시면요. 중가 고가는 아예 팔리지도 않습니다. 고객층이 달라져서 그래요. 재구매율 좋은 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품의 배송은 내가 직발송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수량이 어느 정도 되시면 이제는 물류센터에서 바로 발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고, 이거는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택배 기사분이 하루에 뭐 100개, 200개씩 나한테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제안을 할 거예요. 이 제품 이거 저희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편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배송 제품에 대한 원활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AS에 관련되는 문제는 고객이 크레임 걸리는 부분이죠. 어떤 거? 피부에 관련된 거, 인체에 관련되는 거, 먹는 거, 피부에 바르는 거 같은 경우에는 크레임이 걸리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크레임이 걸렸을 경우 법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까를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거래처 확보에서 제가 B2P에 대한 얘기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비즈니스 투 플랜으로 좀 많이 두시고요. 우리 어떤 형태가 좀 진행이 되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공장이 나한테 런칭이 되실 거예요. 유사한 경쟁업체였는데 이제는 나한테 우리 A라는 제품도 좀 팔아줘. 오프라인에서는 경쟁업체였었는데 온라인에서는 내 물건도 좀 팔아줘. 내가 수수료 30% 줄게, 50% 줄게. 콜이지.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이나 전문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래처 자체가 이제는 B2B 온라인식으로 많이 늘어난 형식입니다. 자, 세 번째 쇼핑몰 운영 계획 완료일고 5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한 키, 이것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성장기 상품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도입기 상품, 이거는 세계 최초의 상품이고 아직 시장에 아무도 안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거 온라인으로 독점할 거야. 망해요. 그 상품을 고객이 어떻게 아냐고. 익히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여기도 팔아서 이거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온라인은 그게 맞아요. 우리 사실 오프라인 상권 같은 경우에도 떡볶이집이면 떡볶이집이 모여있는 곳이 장사가 잘 되지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곳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니죠. 온라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화면에 보이시듯이 성장기에 나와서 성숙기까지 진행해 주시는 상품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쇼핑몰 운영 시스템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개인 운영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6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세팅하는 겁니다. 쇼핑몰이 이제 진행이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자동적으로 주문이 난다는 것은 한번 한번 느껴보셔야지만 여기에 많은 투자가 좀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째 개인 운영 공간은 처음에는 그냥 대표님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사무실 책상이나 집에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쇼핑몰 자체는 사실은 온라인 가게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좀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우리 사이트는 어떤 데서 보듯이 그럴듯하게 막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이 좀 되어 있을 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 우리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상품 딸랑 몇 개 올려놓고 판매하시는 거잖아.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책상을 갖다 놓고 시스템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가지고 계신 컴퓨터 또는 노트북으로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블로그 포스팅 하시듯이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내 쪽에 주문이 날 수 있도록만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컴퓨터하고는 그럼 어떤 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보시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 장비가 노트북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요즘은 캠코더나 사운드 믹스, 영상 믹스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상세 페이지 자체가 텍스트에서 사진에서 그렇죠? 영상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지 않나? 맞아요. 우리 고객들이 이제는 사진 보는 거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으로 넘기는 것 자체도 이제 귀찮대. 영상을 보고 내가 편집해서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1. 구매율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2. 두 번째, 일단 반품률이 없어요. 사진 했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요, 커요, 아니면 뭐 색깔이 어때요, 저때요 많았었는데 영상으로 벌써 미리 다 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장비 처음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 그쵸?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는 사진 찍는 연습보다는 그렇죠? 스마트폰을 좀 찍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 뭐였죠? 쇼핑몰 가입하고 구축이 나오는데요. 7번에 보시면 카페24 쇼핑몰 가입, 8번에 도메인 확보, 9번에 쇼핑몰 이름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7번에 카페24 쇼핑몰 가입, 카페24가 뭐냐면요. 쇼핑몰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호스팅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블로그 어디다 적지? 그렇죠. 네이버에서 무료로 주는 블로그 적죠. 블로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이버에 가입해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우리가 글을 적잖아. 쇼핑몰도 똑같아요. 그래서 7번 카페24 쇼핑몰을 제가 운영하는 이유는 카페24, 고도몰, 메이크샵, 후이즈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저도 카페24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한 개예요. 일단 무료예요. 진짜 무료예요. 그러니까 가입도 무료고 월 사용료 안 내요. 그러면 판매되면 판매 수수료 세이브하지 않나? 전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카페24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익이나 어떤 내용 그리고 그 권리 자체도 몽땅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카페24는 다른 데서 수익이 나요. 블로그 얘기 드려볼까요? 블로그 회원 가입하시는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러면 블로그에서 월 사용료 내셨나요? 안 냈죠. 블로그에서 내가 뭐 물건을 판매했다. 중고나라 어디 물건 파는데 수수료 내셨나요? 안 냈죠. 그거는 당연하잖아. 그쵸? 근데 실제로 쇼핑몰 자체도 모든 솔루션이 무료였어요. 이거 진작 알았으면 내가 벌써 재작년에 시도는 한번 해봤을 텐데 이거 뭐 굉장히 복잡고 돈도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전부 다 공짜였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꾸 다른 오픈마켓에 찝쩍 되지 마시고요. 내 쇼핑몰 내 거 하나 만들어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 오픈마켓에 적어도 한 3년 정도 처음에 한번 해봤어요. 왜? 처음에 자사몰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대표님처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사몰 하다가 오픈마켓 하다가 자사몰 딱 진행을 하니까 웬걸 한 10분의 1은 쉬워요. 내가 뭐 올릴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 잘릴 필요도 없고 왜? 내 거니까 내가 상품을 내리지 이걸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카페24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무료라고 얘기를 하니 회원 가입하시고 쇼핑몰 만들기 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우리 있는 상태에서 블로그 포스팅 하시듯이 있는 상태 그대로 일단 상품 등록부터 해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야 이거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픈마켓 진행해 보신 분은 얘기 안 해도 배우실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요. 상품 등록하고 진행하시는 게 뭐 다를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카페24로 쇼핑몰 만들어 보시면 일단 무료니까 시도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데는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컨설팅 받거나 무슨 예약 받는 거 전부 다 쇼핑몰에서 다 해요. 고객은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나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돈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온라인이든 내가 하고 있는 게 무형 상품이든 유형 상품이든 쇼핑몰로 다 가능하구나. 이게 얼마나 편한지 직접 한번 느껴보셔야지만 내가 스케줄도 받고 진행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 도메인 확보입니다. 도메인하고 9번에 나와 있는 쇼핑몰 이름은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메인은 있는데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헐 다른 사람들이 내 쇼핑몰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네? 이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8번의 도메인과 9번의 쇼핑몰 이름은 같이 동시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다. 둘 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제가 얘기 드려 볼게요. 먼저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검색 사이트라는 것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 다음, 네이트 같은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검색이 돼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1초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름 쓰세요. 나 이거 가게에서 이 동네에서 내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 가게의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 벌써 오래전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뒤에 뭐를 붙이든 앞에 샵을 붙이든 아니면 앞에 동네 이름을 붙이더라도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내 쇼핑몰 이름을 쳤을 때는 나만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경쟁업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검색을 해서 등록을 하실 때는 검색 결과가 최소화된 거 없으면 제일 좋고 최소화된 이름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명 브랜드 네임 당연히 안 되죠. 길더라도 좀 짧고 쉽게 되면 당연히 좋겠죠. 상품, 상호, 도메인은 일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일에 커피를 팔면 상호명이 ABC 커피, 제가 판매하고 있는 거 당연히 커피, 그리고 도메인은 abccoffee.co.kr 일치하죠. 이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 자체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상호를 받았는데 명함을 받았는데 뭐 파세요? 라고 만일에 고객들이 묻는다 그러면 나 이거 브랜드 네임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이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직감적이고 쉬운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고객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할 확률이 많습니다. 무슨 이태리어 말로 있어 보이게 막 합성으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요. 그 나중에 브랜드 되시면 그때 하셔도 돼. 지금은 하나라도 파는 게 낫지. 그죠? 콤마 언더바 안 되고요. 한글 도메인 전화 많이 올 거예요.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확장자는 .com, co.kr 두 개 중에 아니죠. 둘 다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슨 or.kr, net, kr 이런 도메인은 우리가 사업자를 갖고 있는 컴퍼니 회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확장자인 것 같습니다. 자, 10번에 우리 이제 상품 등록, 우리 쇼핑몰도 만들었고 이름도 지었다면 이제는 그 스킨에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10번에 보시면 메인 상품 등록이 나오고 11번에 디자인 세팅이 나오고요. 12번에 보니까 뭐야? 상품 등록이 또 나오네?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번의 메인 상품 등록이라는 건 메인 화면에 진열될 수 있는 상품. 보통 보면 한 16개 정도 돼요. 보통 쇼핑몰 보면 한 줄에 4개 정도 진열이 되죠. 4개에 한 4줄 정도면 한 화면이 꽉 차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쇼핑몰 운영을 하실 때는 먼저 상품 한 16개 정도 등록하고 바로 오픈하세요. 가지고 계신 상품 100개 다 등록하고 오픈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 16개 정도 먼저 메인 상품에 등록할 상품으로 진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11번째에 나오는 디자인 세팅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 쇼핑몰이 예뻐야 돼요? 상품이 돋보여야 돼? 쇼핑몰이 예뻐야 돼요? 상품이 돋보여야 돼? 바보가 아닌 이상 상품이 돋보여야지 판매를 하지. 맞죠? 상품이 돋보이시려면요. 먼저 상품을 진열해 놓으셔야지. 디자인을 하실 때 이 상품이랑 잘 어울리는 그렇지.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너가 왼쪽에 있는 게 좋은지, 배너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이런 거 등등은 상품 기준으로 세팅을 하셔야지. 떨렁 디자인부터 먼저 해놓으시고 상품 끼워 넣었는데 이거 상품이랑 안 어울리네? 식품은 이거랑 이 스킨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이게 일이 많아져요. 인테리어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10번에 메인 상품에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금방 해요. 하루도 안 걸려요. 16개 먼저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 디자인 세팅에서 보시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카페24 디자인 센터에 보시면 디자인도 대표님이 포토샵, HTML 배워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구들한테 부탁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술값 더 들어요. 부탁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냥 디자인 센터에 가시면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면 스킨 만들어요. 속 편해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예전에는 쇼핑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 돈 아까워서 내가 배운다. 그래서 직업학교 가서 포토샵도 배우고 사진 촬영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스킨 자체가 너무 심플하게 솔루션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스킨을 한번 구매하시면 평생 사용을 한다?
아니죠. 그죠? 한 번씩 개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애착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권해드린다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하셔서 한 1년 정도 사용하시고요. 조금 지겨우면 또 스킨 하나 구입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서 리뉴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내용들로 갖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의 판매 상품 등록 2는 뭐냐 하면요. 이거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하냐면요. 쇼핑몰 그만둘 때까지. 저도 하고 있잖아. 지금 30 몇 년째. 매일매일 신상 등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12번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성격상 이런 대표님도 계세요. 아니야, 나는 완벽하게 다 등록하고 세팅 완벽하게 하고 쇼핑몰 오픈할래. 손님 없어요. 상품 16개 등록해도 손님 없고요. 상품 100개, 1000개 다 등록해도 초기에는 손님이 없다니까. 그렇게 시간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하시면서 개편 수정, 고객의 니즈나 방향에 따라서 또 시즌이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 그죠? 여름에 상품 준비하셨다가 뭐 상품 등록하다가 겨울 되게? 그럼 어떻게? 또 겨울 상품 등록을 해요? 언제 팔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렸는 대로 일단 16개 정도 한번 팔아보자 라고 해서 타겟팅 잡으신 다음에 판매를 진행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면 아, 이거 쇼핑몰 이렇게 운영하는 거구나. 이거 쇼핑몰 한 개 더 해도 되겠는데? 맞아요. 체인 사업 하나 더 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지만 쇼핑몰 2개, 3개, 4개, 저도 4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냥 가입하시고 또 새로운 상품 등록하시면 돼요. 그게 다야. 그래서 잘 되는 거 하시면 되잖아. 낚싯대 하나만 두고 낚시할 필요 없죠. 10개 깔아 놓으셨다가 낚시 잘 잡는 곳에서 집중 올인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쇼핑몰 만드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매출 뜨면 1억이 뜨든 10억이 뜨든 100억이 뜨든 카페24하고 세이브 없다니까. 전부 다 내 돈이에요. 100%. 돈 10원도 안 떼요.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쇼핑몰 쪽으로 요즘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거 전부 다 스마트 콘텐츠 학과에서 뭐 하냐면요. 졸업하기 전에 쇼핑몰 대표님들 만들어서 배출하는 거. 요즘 취업 안 돼요. 취업해봐야 돈 벌 수도 없고요. 쇼핑몰 하면 3천만 원, 막 1천만 원씩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업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겠어요? 안 하죠. 학생들이 요즘 어떤데.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이런 전문적인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대표님들은 벌써 경력도 있으시고 상품 아이템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요.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내가 포토샵 못해서 사진 촬영 못해서 이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뭐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거 사진 촬영 잘해서 포스팅해요?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 어플 예쁜 거 얼마나 많아.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맞다니까. 나중에 촬영팀 따로, 기획팀 따로 스튜디오 갖추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시작해보자. 지금 현재 트렌드가 그러니 이 트렌드 형태로 내가 성장하고 만드는데 한번 운영해보자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자 얘기 좀 드릴 건데요. 제가 기존 사업자 계신 분들이랑 또 사업자가 아직 준비하시는 분 또는 저는 온라인 쪽으로 쇼핑몰로 사업자를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할래 하시는 분 다 겸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사업자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쇼핑몰 쪽으로 전문 사업자가 하나 있고 또 제가 교육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 사업 쪽으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은 그냥 일반 사업자고요. 쇼핑몰은 아무래도 매출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법인체로 운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13번에 사업자 등록부터 16번에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순서 13. 사업자 등록증 만드시고 14. 통장 개설하시고 15. 카드 결제 신청을 이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마무리되셔야지만 온라인으로 물건 팔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신고하시려면요. 카드 결제 신청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카드 결제 신청을 하시려면 사업자와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 순서대로 해야 되겠고 나는 그러면 사업자가 있고 통장은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카드 결제와 통신 판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은 요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 개설도 가능하고요. 폐업도 가능하고 잠깐 중단도 가능하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온라인으로 다 돼요. 정말 우리나라 좋죠. 그죠? 사업자 등록증 미성년자도 돼요.
그래서 학생 창업자 월 매출 1억 받는다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돼요.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돈 번다는데 안 해줄 사람은 없겠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사업자 등록증은 간이과세자 요즘 4,800만에서 8천만 원까지 간이과세자 보장됐죠. 그 정도로 온라인으로 하신 분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 VAT 10% 내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 1% 내요. 그래서 초기에 만일에 진행을 하신다면 아직 사업자가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하시기를 제가 먼저 권해드리고 만일 저는 지금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종목에 전자상거래업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가방을 팔 건데 가방 업종, 저는 패션 의류 팔 수 있을 건데 패션 쪽에 넣어야 돼. 아니에요. 우리는 전자상거래업이에요. 전자상거래업 등록해 놓으시면 가방을 팔든 주얼리를 팔든 패션을 팔든 뭘 팔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품목을 정해서 등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전자상거래업이라고 등록을 해놓으시면 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거 판매하시더라도 또 굳이 뭐 사업자 바꿀 필요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한 3억, 30억 정도 되시면 아마 세무사가 권해드릴 거예요. 세금 많이 나오니까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좀 세금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법인으로 전환을 하셔도 되시고요. 뭐 요즘 1인 법인도 요즘 많죠. 그죠? 그래서 법인으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빨리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시고 내 수익 많이 내고 법인체로 전환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자에서도 그대로 쇼핑몰 하셔도 돼요. 또는 저는 쇼핑몰 이름 따로 해서 사업자 따로 만들래.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거든 가능하니까 어차피 세금은 통틀어서 하나입니다. 사업자가 두 개든 이름명이 대표자가 다르다면 이거는 당연히 분류되지. 예를 들어 나는 올레 하거든가 하고 이번에 와이프 이름으로 그러면 쇼핑몰 하나 만들어서 할까? 이거는 제가 좋아요. 세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훨씬 세제 혜택도 많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개설은 1금융권 들어가서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왕이면 그게 훨씬 더 낫겠죠. 카드 결제는 우리 아까 카페24 관리자 모드 들어가시면 카드 결제 신청, 관리자 모드 안에 있구나.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요즘 전부 다 무료예요. 작년부터 코로나 딱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원래 22만 원이었어요. 카드 결제 신청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든지 무료로 하실 수 있다. 16번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신고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것도 온라인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어찌 따지면 13번에서 16번까지 특별한 은행에 가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맞네. 온라인으로 다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한 3일 정도 뒤에 연락이 올 거예요.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실제로 가까운 시청에 내가 찾으러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찾으러 가시는 거는 직접 가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17번입니다. 광고. 우리 지금 빠르게 왔죠? 17번. 그러면 이제 쇼핑몰도 다 만들었고 사업자도 냈고 법적으로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 판매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 그렇죠. 매출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내 쇼핑몰을 오게 하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두 개 하나는 꼭 집어봐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요 화면 보이시나요? 전체 솔루션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네이버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음이고 그 나머지가 전부 다 구글 검색 엔진입니다. 제가 심플하게 얘기해 드리면 PC에서는 녹색을 하시고요. 모바일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 중에 어플 하나 선택을 하세요. 더 직관적으로 얘기 드리면 PC에서는 컴퓨터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하세요. 모바일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먼저입니다. 인스타그램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에도 자동으로 글이 등록이 돼요. 대박. 그죠? 페이스북만 할 필요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시고 페이스북이랑 같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전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수업, 우리 수업 여러 가지 많죠? 개별적으로 들으시되 일단 쇼핑몰에서 지금 당장 대표님이 아직 쇼핑몰 안 한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두 개 전략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가볍게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있는 수업 17단계 전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마 스마트하게 제가 쇼핑몰을 만들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시도하시는 거고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라서 좀 답답하고 뭔가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것보다 쉬워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진작 안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못하시면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더라도 우리 블로그 내가 정작을 처음에 못하면 좀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유튜브 검색해 주시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서 내 걸로 소화해 내시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하게 내 가게를 만들어서 매출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도움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